부산 남항시장, 비린내와 사람 냄새가 섞인 골목 끝에 자리한 유리수산.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손길로 생선을 다듬는 유리의 손끝은 날카로운 칼날만큼 정확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아재 개그를 주고받으며 진열대를 정리하는 모습이 여느 때와 다름없었죠. 유리 누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채소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넵니다. 유리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공기가 좋아서 나왔어요. 오늘은 도다리가 싱싱하게 들어왔으니 점심에 한 마리 가져가세요. 팔순이 넘은 복만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유리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누님 없으면 시장 절반은 죽은 셈이라니까. 손님들 다 어디로 갈 줄 알아? 유리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가려진 무언가가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겨움과 따뜻함이 녹아있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낡은 검은색 차량이 시장 입구에 요란하게 멈춰 섰고 문신이 드러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건달 말투의 조폭들은 시장 골목으로 퍼져나가며 한 상점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합에서 앞으로 이 구역 관리하니까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피식 웃으며 나타난 황도건은 자기 수하두를 대동하고 유리수산 앞에 섰습니다. 이야, 생선이 아니라 사람이 참 곱네. 말을 건네며 황도건은 유리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유리는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죠.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숨죽인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가게 안쪽에 있던 생선칼을 바라보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옆가게 순이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말렸습니다. 젊은 사람아, 여긴 그런 데 아니여. 우리끼리 사이좋게 살자고. 그 순간 도건이 돌아서서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노망난 노인네가 어디서 훈수를 둬? 순이 할머니는 박스더미 위로 넘어지며 머리를 박스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그 장면을 본 유리의 눈빛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며 그녀의 손이 생선칼 위를 스쳤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리의 입술이 바짝 마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소리만 들렸죠.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유리는 남항시장 골목을 홀로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의 그림자를 길게 느리며 바닥에 드리웠죠. 발걸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더 무거웠습니다. 골목 끝 자신의 작은 단칸방으로 향하는 길,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들 사이로 유리는 걸음을 멈췄어요. 길가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한 과거가 유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유리는 중얼거렸어요. 왜 이 손은 다시 피냄새를 기억하려는 걸까? 손바닥을 들여다보니 생선 손질로 얼룩진 칼자국들 사이로 더 깊고 오래된 흉터들이 보였습니다. 무기잡이의 흔적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유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순이 할머니, 괜찮으셔야 할 텐데. 중얼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선 유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낡은 다다미, 매트 아래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상자의 먼지를 닦아내며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죠. 오늘도 열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 상자를 다시 넣고 유리는 이불에 몸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뒤척이는 유리의 눈앞에는 순이 할머니가 넘어지는 모습, 도건의 비웃음,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교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어제의 일을 잊은 듯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죠. 유리는 평소와 같이 생선을 다듬고 있었지만 등 뒤로 들려오는 발소리에 몸이 긴장했습니다. 도건 무리가 다시 시장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복만 할아버지 가게 앞이었습니다. 할배, 우리 조합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안 낼 거면. 도건은 나무망치를 꺼내 복만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가리켰어요. 이 지팡이부터 박살내고 시작할게. 복만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더듬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모른 척했어요. 유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과거의 기억, 어머니와의 약속,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두 뒤엉켜 유리의 마음을 흔들었죠. 그 순간 철컥. 유리의 가게 안에서 무언가 잠금 해제되는 소리가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유리는 주방 문을 열고 천천히 생선 손질용 글러브를 벗었어요. 유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장의 친절한 누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만하지.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래. 유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도건이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왜 또 생선칼이라도 들래? 도건의 수아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 유리는 맨손으로 도건의 손목을 잡아 한 번에 꺾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너무나 빠른 동작이라 누구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도건은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할 뿐이었죠. 유리는 도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래, 예전에 들던 건 생선칼이 아니라 마체테였지.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유리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모두의 눈빛에 맺혔습니다. 유리의 소나기에서 도건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놀란 눈으로 유리를 바라보았죠. 10년 가까이 함께했던 온화한 생선가게 누님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유리의 손목 움직임, 자세, 눈빛 모두 전문가의 그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발도 들이지 마. 유리는 도건을 놓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건은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수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도건을 부축했습니다. 이거 안 끝났다. 도건은 빠져나가며 이를 갈았죠. 그들의 차량이 시장을 떠난 후에도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복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유리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은가, 아가? 유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생선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장사나 계속해야죠.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상인들 사이에 미묘한 경계가 형성되었어요. 물건을 사러 오던 손님들도 유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저 사람 정체가 뭐지? 생선가게 누님이 대체 어디서 그런 기술을 하고 수군거렸죠. 점심시간 평소 같으면 북적이던 유리수사는 한산했습니다. 유리는 묵묵히 생선을 손질하며 그날 아침의 일을 되새겼어요. 자신이 너무 나섰던 걸까? 하지만 순이 할머니와 복만 할아버지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죠. 왜 이렇게 한산해? 채소가게 주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유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모르시나요? 제가 무서워서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양아치들 없어져서 좋기만 한데. 그때 복만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유리수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는 김 씨도 따라 들어왔죠. 유리는 의아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고마워, 유리야. 복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말 못했을 뿐이지 너 아니었으면 오늘도 당했을 거야. 김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근데 어떻게 그런 무술을. 혹시 유리는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과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그걸 다 잊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복만 할아버지는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든 과거는 있어.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지. 유리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평화로운 일상이 하루 만에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편에선 오랫동안 억눌러온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유리는 가게 문을 닫고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진열대 뒤에 숨겨둔 자물쇠를 열고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손가락으로 천천히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낡은 가죽 칼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과 남성이 일본 전통 건물 앞에서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죠. 여성의 목에는 특이한 무늬의 문신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유리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 약속?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남항시장은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마음속 어둠은 더 깊었어요.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유리는 긴 밤을 뒤척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장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상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장사를 준비했고 유리도 묵묵히 생선을 진열했어요. 복만 할아버지가 몇몇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유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들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염려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야, 오늘 저녁에 시장 모임이 있는데 올 수 있겠나? 복만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정오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시장에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유리의 단골 손님들도 있었죠. 아이고, 유리 누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며? 조폭들을 혼자서 물리쳤다면서요? 유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소문이 벌써 퍼졌군요. 과장된 얘기예요. 아니, 다들 유리 누님 덕분에 시장이 살았다고 하던데요. 앞으로 저희도 든든하겠어요. 유리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걱정도 커졌습니다. 소문은 소문을 낳고 결국 도건의 귀에도 들어갈 테니까요. 유리는 창고에 감춰둔 나무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가 깊어가던 무렵 유리는 시장 입구에서 검은 세단 2대가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들 사이에 도건의 모습은 없었죠. 대신 좀 더 연배가 있어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리며 시장을 둘러보았어요. 저 사람은 유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과거 오사카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어요. 유리는 재빨리 모자를 눌러쓰고 가게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시장을 둘러보다가 유리수산 앞에 섰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유리수산인가 보군. 유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유리를 자세히 살폈지만 알아보는 기색은 없었어요. 혹시 어제 우리 조직원들과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손님이 많아서 장사해야 합니다. 다른 때 오시는 게 어떨까요? 유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내일 이 번호로 연락 주시죠. 강민호가 떠난 후 유리는 명함을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일본어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아오이라면 나를 만나야 합니다. 아오이 유리가 일본에서 불리던 이름이었죠. 유리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과거가 드디어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해가 저물고 유리는 시장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여러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리가 들어서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복만 할아버지가 손짓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자, 우리 유리가 왔구나. 앉아라. 유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술잔이 오가며 어색한 분위기가 누그러졌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죠. 마침내 채소가게 주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리야, 우리가 묻지 않으려 했는데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 넌 대체 누구니?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리에게 모였어요. 유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 누님, 큰일 났어요. 도건이 칼 든 부하들을 데리고 왔어요. 유리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고 복만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유리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건과 그의 부하 5명이 칼을 들고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모두 뒷문으로 나가세요.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유리가 말했어요. 안 돼. 너 혼자 어떻게 해? 순이 할머니가 유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리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익숙하니까요. 상인들이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유리는 식당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젓가락을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도건과 그의 부하들이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왔죠. 여기 있었네, 생선가게 누님. 도건의 얼굴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내 체면을 땅에 떨어뜨렸지? 오늘은 내가 내 얼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선물을 해줄 거야. 유리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과 마주섰어요. 돌아가. 더 이상 쓸데없는 일은 그만두자고. 쓸데없다고? 도건이 비웃었습니다. 너 때문에 난 조직에서 웃음거리가 됐어. 이제 내가 널 어떻게 만들어 놓을지 두고 봐. 도건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일제히 유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유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젓가락으로 첫 번째 공격자의 손목을 정확히 찔러 칼을 떨어뜨리게 했고 두 번째 공격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죠.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열해 동안 생선을 다루던 손길이 지금은 사람을 제압하고 있었어요. 유리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결코 살인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단 30초 만에 도건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도건만이 칼을 들고 유리와 마주서 있었죠. 내가 대체 뭐야? 도건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리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난 그저 생선가게 누님일 뿐이야. 과거에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식당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죠. 도건은 잠시 망설이다 칼을 던지고 달아났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유리는 이미 부상자들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현장을 둘러보며 유리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행패를 부렸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목격자는요? 없습니다. 저 혼자 있었어요. 경찰이 돌아간 후 상인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유리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증거가 없으니 경찰도 더 이상 조사하지 않을 거야. 복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야, 이제 내 정체에 대해 말해줘야 할 것 같구나. 상인들이 모두 유리를 둘러싸고 앉았어요. 유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본명은 하야시 아오이입니다. 저는 일본 오사카의 야쿠자 조직에서
부두목의 딸로 태어났어요. 모두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죠. 유리는 손바닥의 흉터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18살 때까지 난 그곳에서 자라며 조직의 일원으로 훈련받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다른 삶을 원하셨죠. 유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인이지만 제 아버지는 한국인이었어요. 두 사람의 만남은 금지된 사랑이었죠.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조직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 안이 고요했어요.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죠. 저는 그곳에서 자라며 칼 다루는 법,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10대가 되자 백화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흰 꽃뱀, 조용히 접근해 독을 퍼뜨리는. 유리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21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제게 약속을 받았어요. 이 세계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아라. 내 아버지의 나라로 가라고.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만 할아버지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날 밤 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조직의 비밀 계좌에서 돈을 빼내 한국으로 왔죠. 처음에는 서울에 있다가 더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남항시장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채소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도건이 오늘 데려온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행히. 하지만 오늘 시장에 온 강민호라는 사람은 제 과거와 연결된 것 같아요. 유리는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유리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난 피 묻힌 손으로 이 시장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위험을 가져올 뿐이에요. 떠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만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또 도망치면 언제까지 도망칠 거냐? 하지만 할아버지, 저 때문에 여러분이 다치실지도 모르잖아요. 채소가게 주인이 일어섰습니다. 우리 아들도 군대 가기 전에 사고 쳐서 교도소 갔다 왔어. 근데도 다시 가족 아니가.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너는 열해 동안 우리 시장의 일원이었어. 우리가 널 어떻게 내보내겠어.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상인들이 다가와 유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유리야. 우리가 있잖아. 그날 밤 상인들은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도건의 보복과 강민호의 접근에 대비해야 했죠. 유리는 그들의 얘기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열해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리는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요. 해변가 카페, 유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열해 동안 숨겨온 정체가 드러났음에도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강민호가 들어왔어요. 그는 유리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야시 아오이. 아니, 이제는 유리라고 불러야 하나? 강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들어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걱정 마.
널 데려가거나 해치러 온 게 아니야. 강민호는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너처럼 과거를 버리고 새 삶을 찾은 사람이니까. 유리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난 오사카에서 너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야. 내가 그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강민호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그가 죽은 후 난 조직에 남았지만 항상 너와 너의 어머니를 지켜보았어. 유리는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어렴풋이 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열애전에 사라졌을 때 조직은 널 찾았어. 하지만 난 비밀리에 내 흔적을 지웠지. 누구도 널 찾지 못하게. 강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3년 전 나도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왔어. 유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우연이었어. 부산에 왔다가 도건이라는 녀석이 시장에서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지. 그 수법이 내 스타일이라고 할까? 강민호가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시려고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난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러 왔을 뿐이야. 내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 어머니와의 약속이요? 그래.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부탁했어. 언젠가 아오이가 정착하면 그 아이가 행복한지 꼭 확인해 달라고. 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유리야, 넌 이제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그걸 확인하러 왔을 뿐이야. 강민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더 이상 너희 시장에 얼씬도 못할 거야. 어떻게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다만 약속하마. 폭력은 쓰지 않을 테니. 강민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유리가 그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셈이야. 행복하게 살아. 강민호는 명함 한 장을 더 건네며 말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강민호가 떠난 후 유리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짝 부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어요. 과거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온 유리는 상인들에게 강민호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안도했고 복만 할아버지는 유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보라고 모든 일은 다 잘 풀리게 되어 있는 거야. 그날 저녁 남항시장 상인들은 유리의 가게에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시장에 가득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항시장은 평화를 되찾았어요. 도건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상인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리수산 앞에는 여느 때처럼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죠. 유리 누님, 오늘은 방어가 좋아 보이네요. 단골 손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리는 미소로 답했어요.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라 아주 싱싱합니다. 회 떠드릴까요? 강민호의 도움으로 도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강민호는 도건의 윗선과 연락해 그를 다른 지역으로 발령내게 했다고 했어요. 조직 내에서 도건은 결국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추락했고 더 이상 남항시장에 얼씬도 못했습니다. 오후 복만 할아버지가 유리수산을 찾았어요. 유리야, 회 좀 손질해 줄래? 오늘 저녁에 손자가 온다고 해서. 물론이죠, 할아버지. 유리는 칼을 들고 복만 할아버지가 가져온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만 할아버지는 유리의 칼솜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참, 내 손놀림은 정말 예술이야. 이제 생선만 다루는 게 딱 어울리는 것 같아. 유리는 복만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 삶이니까요. 복만 할아버지는 유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어.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저녁이 되자 유리는 가게 문을 닫고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여전히 오래된 사진과 낡은 가죽 칼집이 놓여 있었어요. 유리는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조용히 상자를 닫았습니다. 이제 진짜 안녕이에요. 유리는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해변가 유리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썰물이 되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마치 삶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리는 나무 상자를 꼭 안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리는 상자를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바다에 던졌어요. 상자는 잠시 물 위에 떠 있다가 서서히 가라앉았죠. 유리의 과거도 함께. 다음 날 아침 유리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이었죠. 가게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조금 후 복만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어요. 오, 유리야. 벌써 나왔구나? 네, 할아버지. 오늘은 뭔가 일찍 나오고 싶었어요. 복만 할아버지는 유리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뭘 요리할 거야? 유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도미찜 어때요? 오늘 아침 특별히 좋은 도미가 들어왔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만 할아버지는 50해 넘게 생선을 다뤄온 노련한 솜씨로 칼을 움직였고 유리는 그 옆에서 정성스럽게 도왔어요. 사람은 물고기처럼 겉만 보면 다 모르거든요. 복만 할아버지가 문득 말했습니다. 속살은 시간이 말해주는 기라.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그렇네요. 시장이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아침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유리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유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됐어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았으니까요. 남항시장, 이곳이 유리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생선을 다듬는 유리의 손길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제 그 칼 끝에는 생명을 살리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하야시 아오이는 사라졌고 오직 유리수산 누님만이 남았습니다. 시장의 아침이 밝아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